안녕하세요. 저는 장사파리 석주입니다. 저는 젤라또 매장을 직접 창업해 가맹점을 11개까지 키웠고 지금은 장사는 기술이다라는 철학으로 창업, 운영 및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 사람들은 왜 관광지에서 소비를 더 활성화하고 제가 직접 장사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 시대에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정도로 장사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. 상품보다는 콘텐츠를 판다는 개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. 이걸 설명하기 쉽게 관광지와 일상을 예를 들겠습니다. 관광지에서는 왜 사람들이 소비를 더 크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합니다. 관광지에 가면 사람들이 개개인마다 자기가 인플루언서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. 사진을 찍고 올리고 공유하고 기록하려는 욕구가 강해져요. 평소에는 안 그러던 사람들이 기억을 만들고 싶어서 소비를 한다는 거죠. 감정을 사고 순간을 기록하려는 소비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관광지에서는 맛집, 전통시장, 체험공간 이런 콘텐츠가 잘 팔린다는 겁니다. 필요보다 하고 싶어서 소비를 하는 거죠. 이런 소비를 이해해야 관광지에 대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소비의 양극화라는 키워드입니다. 요즘 소비는 딱 두 갈래로 나눠져요. 하나는 가성비 소비자, 하나는 컨텐츠 소비자. 이 두 가지의 소비 성향이 한 사람한테 공존한다는 겁니다. 평소엔 5,000원짜리 커피도 굉장히 아까워하지만 여행 가서 쓰는 커피 한 잔에 7,000원, 8,000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. 이건 단순히 충동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다 라는 소비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. 소비의 양극화라는 건 단순히 소득 격차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. 교육 수준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어요.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 접근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. 그러한 사람들은 가격보다는 가치, 스토리, 경험을 중심으로 소비합니다. 브랜드의 철학, 제품이 가진 세계관, 나만의 소비 기준 이런 걸 인식하고 선택하는 힘이 커져요. 반대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교육 기회가 적었던 경우엔 더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합니다.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라도 소비 성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. 이거는 누군가는 마트 가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고 누군가는 비싼 돈을 주고 젤라또를 사 먹으면서 콘텐츠를 소비합니다.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서 관광지에서는 사람이 감정이 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순간 필요가 아니라 이 순간 기억과 감각을 같이 하는데 소비 성향이 커집니다. 소비의 양극화는 단지 부자와 서민의 문제가 아닙니다. 가치와 감정에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. 그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관광지였습니다.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소비의 양극화를 잘 이해하고 내가 어떤 컨텐츠를 팔 것인가, 상품과 함께 어떤 감정과 감성을 함께 곁들여서 팔 것인가, 싸게 살려는 소비 심리를 자극해서 박리담회로 팔 것인가,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,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장사를 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장사는 구조 싸움이라는 겁니다. 사람들이 매장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얼마나 짜임새 있게 공간을 만들었는지, 그리고 그 짜임새마다 소비할 수 있는 패턴이 무언가가 있는지,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. 가게에 있는 글씨 하나 그리고 글씨에 거는 액자 하나 대충 만들 수도 없고 대충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. 요즘은 정말 경쟁이 많이 심해졌어요. 오프라인 시장에서 무언가를 팔려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외관에서 소비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먼저 작용해야 합니다. 그 소비하고 싶어지는 심리 자체가 디자인일 수도 있고 마케팅일 수도 있어요. 어떠한 것들을 자극해서라도 일단 입구에 들어오게 합니다. 그럼 들어와서 어떻게 만족감을 줘야 하냐, 어떻게 이거를 팔아야 하냐를 고민해 봤을 때 첫 번째,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.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요. 그냥 대충 찾아보고 가게를 가지 않습니다. 내가 오늘 뭘 소비할지, 얼마를 소비할지 미리 정해두고 소비하려는 습관이 굉장히 강합니다. 이런 소비 습관들을 만족을 시키려면 그 안에 있는 구성조차도 완벽해야 됩니다. 단순히 마케팅만 잘해서 손님을 이끌어왔다고 칩시다. 하지만 거기서 만족도를 못 얻고 간다면 그 손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. 저는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. 10명 중 3명만 오는 식당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. 하지만 10명 중 3명이 만족할 수 있는 식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. 10명 중 7명, 8명이 만족하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. 하지만 10명 중 3명이 만족했다면 오히려 마케팅에만 힘을 쓴다면 장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.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마케팅 백날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. 일단은 구조적인 문제 먼저 해결을 하고 그 안에서 완벽하게 짜임새를 갖춰놔야 그 만족도를 느끼는 사람들이 누적되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경험 없이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. 예를 들어 변호사, 병원, 노무사 이런 전문직의 사람들은 이미 이 짜임새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걸 소비하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할 수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.
하지만 일반적인 음식점 가게들은 그걸 소비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만족도에서는 효율도 있을 거고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. 효율과 효과는 가격으로도 매겨져요. 아무리 좋은 만족도를 제공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오래 갈 수 없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합리적인 가격, 와, 왜 이 가격에 파는지, 비싸면 그 비싼 이유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. 뭐 매장에 역사를 적어져 있던가,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던가, 아니면 주방이 공개돼 있어가지고 만드는 장면을 보여준다던가, 이런 많은 부분들이 비싼 가격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할 때 가장 핵심은 구조를 먼저 잡고 내가 얼마에 팔 것인지, 정확하게 누구한테 팔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개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요즘 시대가 너무 소비자가 똑똑해져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소비 패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